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날선 공방 환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젊은 분들이 혁신 강조하는 분들이 인터넷망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데요. 반대하는 여론 뜨겁다는데 이게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는 통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정보는 소수가 가질수록 권력이 되고 다수가 가질수록 권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인터넷이라는 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는 접속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소위 CP사, 그러니까 컨텐츠 제공하는 쪽에서는 이용하고 접속료만 부담하고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통신사와의 갈등이 시작된 게 지금 현재 망 사용료 논쟁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여러 가지 이 통신사와 단순하게 통신사와 CP사 간의 갈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도 이 논란이 우리가 제일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글 인앱 결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이미 삼성 스마트 TV를 이 통신사와의 이 여러 가지 접속 제한 등을 걸면서 이 논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CP사가 외국의 이 인터넷이 연결됐다고 해서 외국의 통신사의 어떤 비용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듯 외국의 CP사도 국내 통신망에 연결됐다고 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이런 논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가 과방이라서 지적했듯이 과기부가 그러면 망 사용으로 인한 이 통신사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또 통신사의 설비 투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이 통신사 이 CP사들의 이 과다한 이용으로 인해서 어떤 통신사들에게 부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태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민간 회사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어찌되었건 입법으로 법률로서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실태조사는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입장이 다릅니까? 아니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민주당에서 원래는 망 사용료 그 글로벌 CP들에 대해서 부과해야 된다.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돈은 여기서 다 벌어가면서 왜 사용료 안 내?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에서 좀 강하게 이제 망 사용료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드라이브를 거셨었는데. 네. 지금 저희 당의 입장보다는 이제 저희 정부의 입장은 지금 문체부에서는 이게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하는데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이걸 입법으로 손을 대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이제 이 망사용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뜨거워지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나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또 지칭하시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 문화 콘텐츠를 여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 또 이 한류 열풍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문체부의 입장과 또 여러 가지 외국 기업의 특히 요즘 이제 외국 CP사들의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다한 어떤 통신 이 어떤 트래픽 제한들을 걸어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을 안아야 되는 통신사 입장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다만 과연 이제 그 통신사가 가져야 될 부담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용 요금으로 제한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외국 기업의
이 CP사들이 컨텐츠 제공사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많은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요금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수님이 망 사용료 때문에 이용자만 비용이 증가하고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좀 현명하게 풀어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맞는데요. 세금도 좀 많이 냈으면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죠. 자, 어젯밤에 이게 미사일 대응 사격을 하다가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새 정부나 국방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줘서 그 강릉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인터넷에서도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네, 현무2가 이제 좀 제대로 발사가 안 돼가지고 아마 그 공군 부대 내로 이렇게 낙탄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엠바고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군사 기밀에 관한 문제일 수 있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 기밀은 누설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강릉에 계시는 시민분들한테 뭐 재난 문자를 보낸다든지 좀 적절한 방법으로 어떤 뭐 폭발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고 우리 시민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뭐 조금 더 뭐 온전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공개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안심시켜 드리는 조치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이런 점을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저희 권성동 전 원내대표께서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현무2는 최첨단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사일의 낙하로 인한 폭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이 폭발의 범위라든지 최소한 화재 범위를 먼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을지를 먼저 정부가 나서서 여러 재난과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뭐 지난 수해에서도 봤듯이 국가의 어떤 위기 관리, 어떤 위기 경보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만약 이게 강릉 지금 이 시외라서 다행이지. 만약 강릉 시내 떨어졌으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었을 겁니다. 파도가 터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저는 이 폭발과 화재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시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했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엄청나게 골프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이 왜 이렇게 골프 훈련을 열심히 하나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낙탄 사고가 그 골프장에 떨어져가지고 참 다행이긴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강릉 지역구로든 권성동 의원도 재난 문자 하나 없었다면서 좀 비판했습니다. 2010년이었던가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북이 연평도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는데 대응 사격을 다른 곳으로 한 거예요. 대응 사격 엉뚱한 곳으로 해가지고 또 그쪽에서 추가 좀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고 연평도 그리고 또 훈련하다가 실제 상황인 줄 착각해가지고 포탄을 비무장지대에 잘못 쏘아가지고 대형 오발 사건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도 군이 조금 이번 기회를 좀 배워서 이번 기회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번에는 좀 국민들을 우려는 조금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사격도 좋고 훈련도 다 좋은데 벌벌 밤새 떨었다고 합니다. 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성 열차라는 만화를 풍자 만화 대회에서 고등학생이 그렸어요. 풍자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문체부에서는 즉각 예산을 깎겠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나옵니까? 네, 저도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까지 엄중 경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는 문체부 입장도 일부 이해가 가는 것이 작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문체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곳이 약간 문체부를 약간 속인 면이 있다고 보는 게 거기서 문체부에다가는 정치적인 색채를 빼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빼고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간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 이런 공모를 하거나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색채를 반영해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저는 한 발자국 좀 더 나가서 보면은 풍자 만화를 공모를 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뺄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풍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치나 아니면 강자, 권력자를 비꼬는 게 풍자의 거의. 그럼요. 이게 만화에 발전한 그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예술적인 배경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봅시다. 뭐 망사용료 아니면은 뭐 저출산 뭐 고령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풍자했다 칩시다. 네. 그럼 정치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영역에서 완전히 정치적인 것을 다 발라낼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애당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특히나 문화를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정치적인 걸 발라내고 풍자 만화를 그려라 이런 좀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은 좀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좀 더 쿨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역설 의혹을 보도했더니 언론사를 탄압하질 않나? 또 여러 풍자 패러디 웹툰을 고등학생이 공모했다고 해서 이 만화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는 또 예산 삭감 등을 경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문체부가 전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장난감 열차를 패러디한 풍자 만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천하람 혁신위원께서도 보실 때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건 관객의 몫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장난감 열차가 가는데 윤석 열차라고 하는데 검찰이 거기에 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한다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고 관객의 몫이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침을 어겼다? 문체부 어느 시절에 뭐 5공화국도 아니고 어떻게 만화에 지침을 내립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판단하죠. 국민들이 이거 너무 그러니까요. 심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이고 뭐 재밌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좀 쿨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도 네. 뭐 풍자 만화 재밌게 잘 봤다. 예. 우리가 더 잘하겠다. 청소년들의 더 큰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러고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네, 원래 권력자 풍자하는 겁니다. 천하람 차보다 윤석열 차가 더 재밌잖아요. 당연하죠. 저 풍자 해봤자 뭐 살쪘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 예. 네. 할 거 많아요. 네, 그래도 조금 권력자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정치 풍자는 프로그램의 권리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항상 자유를 외치는 분이신데 윤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문체부에서 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잉 충성 경쟁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문체부 장관을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 장관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 잘 알 텐데 그럼요. 왜? 게다가 또 언론인 언론의 출신이 자유. 참. 네, 그럼 신문사 만평, 만화 만평 이런 거 다 통제하고 지침하고 풍자 제재하고 해야 됩니다. 이 카툰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욕설 전화가 그렇게 걸려오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이라는 사람이 고등학생하고 지나가다가 싸우다니요. 이게 또 그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가부는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직 이렇게 개편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 7글자로 시작됐고요. 제가 국회 여가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들은 바 없습니다. 아니 여가위에서 안 했어요? 여가위에서 뭐 현안 점검 저번 신당역 이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만 받았고요. 어찌됐건 여가부가 있고 여가위가 있기 때문에 신당역 사건에 대한 대응 이 현안 회의도 하고 하는데 여가부가 여성 정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족 정책, 다문화 정책,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전문 부처입니다. 그러면 이 아동과 청소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건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을 텐데요.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또 노인과 여러 다른 복지 정책이 복지부에서 하지만 가족 정책 혹은 다문화 관련된 정책은 또 전문적으로 여가부에서 하는 등의 전문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가부 장관께서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협업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왜 분리합니까? 고용복지부로 통합하시고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왜 분리해서 합니까? 협업합니까? 국토환경부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각 부처는 그 부처의 목적과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 따로 영역을 떼어내고 또 각 부처의 수장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개진하길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7글자부터 시작해서 결국 대통령 욕설 의혹에 대한 이 부분을 시선 회피용, 시선 돌리기용으로
정보조직법 개정안 그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또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여가부 폐지를 꺼낸 게 아니냐. 가장 손쉬운 카드를 꺼낸 정말 좀 어줍지 않은 이 노력이라고 봅니다. 공약이니까 가능하면 지켜야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했을 때 여성분들 중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부가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성 권익 향상에도 심지어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뭐 신당역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은 여성가족부가 사실 불필요한 칸막이 역할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뭐 범죄 피해자 보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뭐 아동과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게 부처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되고 또 오히려 괜히 중복 예산이 투입되고 중복 사업을 하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여성가족부가 사실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성가족부 이런 식으로 따로 두는 것보다는 좀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공약이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추진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사실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인수위 시절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의석이 작다라는 이유로 좀 너무 늦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시선 돌리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뭐 보통 인수위 때 이 새 정부의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과 그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조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내놓은 거는 조금 늦긴 했습니다. 원래 이제 어찌되었건 인수위 시절에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찌되건 한 게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이 대통령실 이전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여가부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당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럼 긴급 현안 회의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전하람 위원께서. 법무부에서 하면 되죠. 아 법무부에서 그럼요. 하면 법무부에서 됩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검찰을 모시고 이 관련 법무부에 대책회의를. 검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검사가 실제로 범죄 피해자 구제하고 가해자를 뭐 재판에 넘기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 꼭 여가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 다 할 수도 있어요. 법무부가 아이, 이제 그렇지는 인사검증도 않죠. 하시니까요. 근데 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은 왜 주무부처 법무부 장관이 안 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것도 책임 또 질 일이 있으면 네, 지겠죠. 2014님께서 네. 공약이라고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공약이라고 전기요금 가스비 안 올린다고 공약했는데 그것도 좀 지켜주세요 얘기합니다. 이제 또 올리실 것 같던데 오랜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가스요금 같은 경우 진짜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든 것이 다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약 현실적으로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네. 공약 못 지킬 때도 좀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저희가 가능하면 지키려고 했는데 네. 이러이러해서 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라는 걸 좀 제대로 설명이라도 하고 좀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의 철아람 변호사님 엄청 춘천 아니고 춘천은 닭갈비고요. 엄청 예, 예. 엄청 순천만 바쁘시네요. 정원의 순천. 순천입니다. 순천. 예, 네, 네. 노경준님 순천입니다. 순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0306님 천하람 혁신위원 같은 분들 국민의힘에 좀 많았으면 협치도 가능하고 우리나라 정치 수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4936님 장경태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자주 출연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팬들이 지금 많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또 망사용료 요새 또 엄청 그래가지고 예. 젊은 지금 천하람 혁신위원 같은 분들만 국민의힘에 많으시면 정말 좀 정치가 발전적으로 될 텐데 아유, 저 자꾸 같은 윤핵관 분들이 많아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주려고 하시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유 저랑 또 윤핵관을 갈라치려고 하지 마시죠. 그렇죠.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천하람 변호사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 받아라 이렇게 왔는데 이게 네. 쑥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왕이 아니니까 감사원이 필요하면은 자료 요구청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로남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은 대통령에게 저희가 과잉 충성하는 면들이 사실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차 이런 논란들도 네. 보면 우리가 우리 대통령은 왕처럼 취급하려고 노력하면서 퇴임한 상대 진영의 대통령은 또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선례가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원에서도 아마 그 박지원 원장이나 서른 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 조사도 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좀 잘 협조도 안 하고 또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또 대통령이셨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자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저는 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뭐 공정한 수사, 성역없는 수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전직 국정원장들께서 이 수사에 협조 안 하셨다고 하는데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뭐 협조한다고 안 한다고 뭐 안 할 분들입니까? 7만 8천 원 가지고 130여 차례 압수수색도 하는 분들이니까요.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최소한의 이 성역 없는 조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저희 쪽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사 외에도 감사원에서도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뭐 아마 감사 자료 요청 뭐 이런 것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협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출근길에 감사원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셨어요. 언론적인 얘기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더라고요. 언론 관련된 내용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뭐 두 사람이 뭐 원래 어떤 친분 관계가 있고 어떤지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하고 왜 문자를 해요? 문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원래 친구 사이라고 해도 조심해야 되는 사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요. 감사원에서 보도자료 내는 거를 왜 대통령실에다가 알려줍니까? 저는 뭐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이 정하지만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체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감사원의 기관의 성격이 있는데요. 이 오늘 해명자로 나갑니다. 뭐 이 친분과 관계없이 어찌되었건 이 업무를 누설하고 여러 가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청와대와 공유한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정말 문제가 있다. 내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전체적인 감사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감사원이 감사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감사원이 지금 감사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통령실과의 유착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면 뭐 저희는 아니죠. 제가 감사원 직원 아니니까. 근데 좀 오해 살만한 일들이 자꾸 쌓이면 안 됩니다. 감사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국민들께서 유지된다고 믿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중요해요. 근데 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꾸 무슨 뭐 감사원이 정부 대통령실을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는 발언을 쓰셨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말도 안 되는. 뭐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적절하고 게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까지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것은 실제 최재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대통령이 임명한 분도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성 있게 독립성 있게 좋은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사이인데 이런 식의 오해가 쌓이니까 좀 굉장히 답답하고 좀 이런 오해는 좀 빨리 좀 끊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자꾸 오해 살리를 합니다. 이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근데 신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 이렇게 보여주는 공정한 걸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시작되는데 국감에서 치열하게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공무원들 불러다가 일 잘하는지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막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니나 가만히 계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국민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눈이 뭐 더 정확하죠. 왜? 네.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막말 논란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국정감사가 민생과 경제를 먼저 따지는 감사, 그리고 이 행정부의 권력을 입법부가 견제하고 또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이 장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어제 오늘 첫 이 일전을 겨뤘으니 앞으로 남은 한 2, 3주간 여러 가지 내실이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또 날카롭고 예리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되게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다뤄요. 근데 이게 약간 현안과 연결돼서 이렇게 핫한 인물들 등장하고 이래야 또 언론에서 관심 가지는 면도 있어가지고. 네. 예. 일도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또 막말하고 그런 막말이 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안 작년에 돼요. 여러 이 부동산 정책과 국토위에서 현안이 있었는데 이 테스형 노래 한번 트시니까 모든 언론이 다 테스형으로 다 도배됐습니다.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해외 순방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막말이 그냥 묻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막말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좀 품위를 좀 가지셨으면. 고생 맞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자, 혁신구역 천하람 장경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